네, 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정미혁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종목들 수사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사를 도와주실 수사관 두 분은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원 운용역, 메리츠 종금증권 오정훈 부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컴투스, 두 번째 용의자 동아엘텍, 세 번째 용의자는 유진테크. 네, 이 용의자 하나씩 불러서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컴투스, 그의 알리바이는 갭 상승으로 박스권 상단 돌파, 기관의 순매수. 네, 컴투스 알리바이대로요. 오늘 갭 상승 출발하면서 200일 이평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도 이어지고 있고 알리바이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 컴투스 용의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컴투스 같은 경우는 사실 게임주들이 요즘에 굉장히 좀 조용했었습니다. 조용했었고, 컴투스도 이제 굉장히 고성장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많이 했었다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좀 침체된 분위기가 분명히 좀 있었고,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이 경쟁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경쟁이 굉장히 좀 심해서 어떻게 보면 고성장주들이 이제 성장을 약간 좀 정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회사들이 굉장히 좀 매력이 많이 없어졌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컴투스를 이제부터는 바라볼 때는 저는 고성장주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게임주들도 약간 경쟁 과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평가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게임주들이 이제 성장을 못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컴투스는 계속 신작을 내고 있지만 서머너즈 워 이후에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나 어떤 모멘텀이 급격하게 나오는 부분들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침체돼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게임주들이 시세를 내려면 완전히 싸거나 아니면 신작이 나오거나 이 부분들에 두 가지 포인트가 맞춰지면 되는데 컴투스는 그게 두 개 좀 부합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작을 출시를 이제 1월 14일 기준으로 이게 이제 윈더 택틱스라고 하는 자체 개발 RPG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너즈 워 이후에 첫 이제 자체 개발을 해서 RPG 게임을 또 하나 출시를 한 건데, 요거는 이제 성과를 우선은 봐야 되겠지만, 게임주들의 모멘텀은 분명히 좀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저평가인데, 우선은 이제 제가 표를 좀 하나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컴투스는 거의 20배 정도 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좀 고성장을 했었고, 고평가를 좀 받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새 이제 성장이 멈췄지만, 그에 맞게 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2016년 기준으로 PER이 11배 정도밖에 안 합니다. 사실 게임주들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20배 정도 받았었는데 11배면 굉장히 쌉니다. 더 이상 떨어질 데는 없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컴투스가 신작의 어떻게 보면 흥행 여부에 따라서 업사이드가 좀 나뉘겠지만 밑으로 하방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매는 가능하다. 추세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매 가능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저는 석방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주보다는 저평가주 개념에서 석방의 의견을 먼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정훈 부장님께서는 컴투스 이 용의자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 컴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서머너즈 워가 이제 워낙 흥행을 하고 여전히 서머너즈 워의 매출이 그래도 견고한 편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 게임주의 어떤 그 흐름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순위권에서 밀려나고 이렇게 좀 약간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예전만큼의 인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래프 표를 보여드리겠지만 그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국이나 일본, 미국 각 나라에서 여전히 꾸준하게 매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머너즈 워 쪽에서는 항상 안정적인 매출 그리고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머너즈 워로 인해 가지고 약간 가치주로서의 어떤 특별한 흥행작이 없다고 하더라도 꾸준한 현금 흐름과 꾸준한 매출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치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뭔가 서머너즈 워 이후에 뭔가 히트작이 없었다는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컴투스의 어떤 주가는 지지부진하는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앞에서 그 운영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원투 택티드라는 이제 그 신작이 나왔는데,
그 신작의 흥행이 결국은 이제 컴투스의 주가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고 예전에 그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수준만큼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결정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1월 14일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게임이 흥행을 한다, 아주 성공을 거둔다, 뭐 아니면은 사그라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지금 일단 출발은 좋은 상황입니다. 뭐 애플 앱스토어 에서 지금 전체 매출 112 그리고 게임 매출 88위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마케팅이나 홍보 없이 그냥 순수하게 이제 진행이 된 거고 예전에 어떤 서머너즈 워와 좀 일맥상통한 그런 게임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유저들이 같이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주관적인 평가이긴 하지만 저는 좀 이 신작 게임이 다시 한번 좀 흥행에 불을 붙일 수 있다 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상태에서는 충분히 하반경성도 잡혀 있는 상태에서 신작의 모멘텀이 나왔고 신작이 흥행을 거둔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주도주 예전의 영광을 좀 찾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 일단 석방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컴투스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수사 간의 의견이 서로 일치했습니다. 서머너즈 워의 매출 구조가 아직도 견고한 편이고요. 또 신작 게임 원더택틱스 출시 시점과 현재 시점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탄력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용의자입니다. 또한 밸류에이션 부분도 부담이 없다라는 점에서 두 수사관 모두 석방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컴투스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동아 엘텍. 그의 알리바이는 OLED 빅사이클 진입, 추가 상승 여력 충분. 네, 동아일텍. 이 며칠 OLED 업종 강세를 보이면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또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동아일텍. 앞으로도 정말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OLED, 최근에 관심이 전부 다 지금 OLED로 네. 좀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거의 단기간 한 2배 정도 오른 것 같은데, OLED는 이제 2016년에 확실한 먹을거리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지금 LCD 가격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OLED 가격, 패널 가격이 더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이제 변곡점이 2016년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국 업체들이 이제 OLED 쪽에 이제 패널 투자하는 게 이제 1분기와 2분기에 BOE를 시작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투자 사이클에 완전히 지금 본격적으로 좀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 이제 애플이 이제 OLED 그 패널 자체를 채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동아일텍 같은 경우도 자회사가 이제 선익 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증착 장비를 좀 납품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다. 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증거 두 번째가 이제 자회사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림을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회사가 선익 시스템이 왜 이렇게 이제 부각을 좀 받고 있나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장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증착 장비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그 디스플레이 라인에 한 라인에 깔면 한 300억 정도 매출이 찍히는 굉장히 좀 고가의 장비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진도 굉장히 높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2014년 기준으로 동아일텍이 총 매출액이 연결 매출이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한 장비 라인 하나당 이제 한 3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이제 투자 사이클에서 한 몇 개만 들어가도 거의 연간 실적을 뛰어넘는 실적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바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지금 OLED 다 하는데 OLED 조정받으면 사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시세는 거의 다 왔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적으로 좀 있으면 투자 사이클은 한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OLED는 충분히 가격 조정받으면 충분히 매수할 만한 섹터다. 그리고 2016년에 먹을거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의견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석방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적으로 석방의 의견을 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정호 부장님께서는 동아일텍 용의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석방 가능한 용의자라고 보고 계신가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요. 이제 결론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OLED가 지금 대세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2018년도까지 글로벌 OLED 투자가 거의 한 80조까지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으로 이제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휴대폰 쪽에서만 좀 계속 투자가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패널 업체들이 이제 플렉서블 스마트폰, TV, 자동차 각종 분야에서 이제 OLED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이폰에 이제 뭐 플렉서블 OLED 같은 거 들어가고 계속해서 이제 뭐 애플에서 이제 스마트카까지 이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OLED에 대한 어떤 투자나 어떤 빅사이클이 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이 돼가지고 단기에 급등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빅사이클이 오고 OLED 업황이 좋고 또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뭐 비센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뭐 증착 장비 워낙 뭐 자회사가 작년 수주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수주 모멘텀이 있을 거다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많이 선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 상승 여력보다는 약간 숨고르기 장세가 좀 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업황 자체는 좋고 종목 자체도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밸류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긴 한데 일단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부담감 때문에 추가 상승보다는 어떤 조정이나 뭐 지금 따라 들어가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좀 기다리셨다가 사야 된다는 게 저도 이제 의견에 동의하고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나 뭐 업황 다 좋지만 지금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어떤 기대감의 선반영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일단 저는 위험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일텍 수사 결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과 업황 모두 다 좋습니다. 최근 OLED 업종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OLED 증착 장비에서의 매출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용의자고요. 또 비센 검사 장비와 증착 장비 부분에서의 수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의 실적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이런 기대가 되는 부분이 이미 주가에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다.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추가 상승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위험의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동아일텍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유진테크, 그의 알리바이는 1분기 실적 급증 기대감, 목표가 상향. 네, 유진테크. 알리바이대로 1분기 실적 급등 전망 속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리포트 효과를 또 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알리바이대로 정말 목표가를 상향을 해봐도 될런지 유진테크 용의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이제 앞서서 동아일텍을 우리가 좀 분석을 좀 해봤지만 지금 IT 업체들을 투자할 때는 사실 OLED와 이제 디스플레이 쪽,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패널 쪽이랑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OLED 쪽이 지금 1차적으로 시세가 한번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쉬어가는 국면이 좀 필요하고 오히려 약간 좀 반대편에서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유진테크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선 매집을 좀 할 수 있을 만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지금 중국 업체들이 반도체 시장에 지금 진출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감이 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SK하이닉스가 지금도 신저가를 내고 있는 이유가 경쟁사의 출현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신저가를 내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오늘도 좀 무너지고 있는데 반대로 보면 SK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에서 그 경쟁업체들이 지금 올라오니까 특화돼서 기술력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집중할 수 있을 섹터가 바로 3D 낸드 쪽입니다. 그러니까 3D 낸드 쪽에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격차를 계속 중국이랑 벌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유진테크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우선은 1분기
1분기 실적, 우선 4분기도 아직 안 나왔지만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작년 하반기에 좀 물량이 좀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1분기에 좀 표현이 되고, 그래서 이제 2015년 같은 경우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2016년 1분기만 지금 14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표를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제 2015년 하반기 대비 2016년 1분기가 확실하게 좀 성장을 나오는 부분들, 특히나 매출 기준으로 굉장히 좀 급증하는 부분들, 요 부분들만 봐도 아직까지 조금 1분기 실적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지만 선 매집해도 되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 사이클인데, 우선은 지금 3D 낸드 쪽에 투자가 지금 약간 좀 정체되어 있으면 지금 전부 다 OLED로 좀 넘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원래 이제 OLED도 그렇지만 투자가 안 될 때 사서 투자가 되기 시작해서 뉴스가 나올 때 팔고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장비주들의 투자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투자가 3D 낸드 쪽에 좀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안 될 때,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막 투자를 뭐 어떻게 보면 집행하고 연간 계획을 좀 짜서 이제 뉴스로 나오곤 하는데, 그 부분들이 나올 때 유진테크는 이제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반도체 쪽이 약간 조용하고 디스플레이 쪽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이지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반도체 쪽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미리 사놓고 나중에 조금 이제 수주가 좀 나올 때 그때 팔고 나오는 전략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좀 보기 때문에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저는 석방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3명의 용의자 모두 다 석방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반도체 업황이 좋지는 않지만 선 매집이 가능한 용의다자라는 점에서 석방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정은 부장님께서는 유진테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석방해도 될까요? 글쎄요, 저는 뭐 조금 생각은 다른데요. 이제 유진테크가 이제 굉장히 좀 저평가되고 어떤 밸류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이라고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뭐 목표가 상향하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가 뭐 그걸 좀 꼼꼼히 한번 읽어봤을 때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유진테크는 삼성전자 매출 비중하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출 비중하고, 삼성전자가 38%, 하이닉스가 한 62%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결국은 21 나노 공정을 램프업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2분기에 시작되기 때문에 1분기에 유진테크 쪽에다가 수주 물량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1분기에 사상 최대의 어떤 수주 물량을 받고 그 수주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좋아진다. 그게 지금 먼저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 리포트의 내용은 이제 그 내용인데요. 지금 뭐 4분기 실적도 지금 안 나온 상태에서 2분기에 하이닉스가 지금 램프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선반영을 해가지고 유진테크를 지금 사야 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4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수주 모멘텀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사도 전혀 늦지 않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안 좋다는 거죠. 하이닉스 쪽에서는 그 21 나노 공정을 램프업 하지만 또 사실 삼성전자 쪽 입장에서는 3D 낸드 쪽을 그렇게 크게 늘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유진테크가 뭐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다 그렇게 보진 않고요. 다만 이제 밸류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워낙 뭐 업황이 안 좋고 수익은 잘 나고 있지만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퍼밸류나 이런 것들은 매력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뭐 유진테크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제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반도체 종목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수두룩한데, 그런 상태에서 유진테크만 혼자 도개청청해서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보기 때문에, 저평가의 매력이 있고 어떤 중장기적인 투자로 인해 가지고 좀 매매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유진테크가 시장의 어떤 주도주로 좀 올라서거나 아니면은 뭐 박스권을 돌파하는 뭐 그런 강한 시세를 뭐 내기는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어느 정도 밀리면은 밸류에 대한 어드밴티지 때문에 반등하고,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업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다시 꺾이는,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좀 연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주도주로서는 아직 유진테크가 가기에는 조금 멀다고 보고, 다만 저평가 영역에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그리고 적어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실적적인 측면에서 나아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검거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위험군으로 좀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유진테크 수사 결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사관의 의견이 조금 엇갈렸습니다. 일단 알리바이대로 1분기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평가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1분기 실적을 결정짓는 수주 모멘텀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기대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의견이었고요. 또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봤을 때도 강한 돌파를 할 가능성은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점에서 위험의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진테크,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3명의 용의자를 모두 수사해봤습니다. 오늘 김경원 운용령님께서는 관대한 관점에서 3명의 용의자를 모두 다 석방 의견 주셨어요. 어떤 용의자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네, 저는 그 반도체 장비 쪽에 이제 유진테크라는 업체는 지금 뭐 동아일텍이 사실 업황은 제일 좋습니다. 업황이 네. 제일 좋은데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유진테크를 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이제 금일 종가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로 좀 짧게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13,000원 정도로 네.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정은 부장님께서는 컴투스 용의자 석방 의견 주셨습니다. 이 용의자 가격 제시해 주시죠. 글쎄요, 일단 매수가는 오늘 가격보다는 좀 더 낮게 11만 5천 원까지 저는 아직까지는 그 신작 원더텍스가 아직까지는 뭐 흥행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시장 상황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는 11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하고요. 이건 약간 주관적인데요. 일단 원더텍스가 정말 예전에 어떤 서머너즈워의 어떤 흥행 신화를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하면은 사실 일단 목표가는 제가 17만 원으로 잡았는데 그 가정은 신작 원더텍스가 이제 흥행에 성공한다는 가정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17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가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일단 하방 경쟁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10만 원 선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의자와의 오늘 수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용의자를 수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